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하게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제로투원 제가 시즌2로 진행을 하면서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런칭하기 혹은 이제 북미 시장의 건강기능식품 런칭하기, 소싱하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저와 비슷하게 저희 셀러킹덤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하시는 한 초보셀러 분을 모셔가지고 사실 초보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시는 건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오늘 초청석에 모신 대표님은 닉네임이 셀러킹덤 내에서 활발한 열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대표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간단한 자기소개 플러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발한 열정입니다. 저는 이제 예비 셀러로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론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잘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아마존에 판매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마존 예비셀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예비 셀러로서 지금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아직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가지고요. 아직 셀링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 근데 그러면 아마존 셀링을 아직 안 하셨는데 아마존에 관심이 생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부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뭐 국내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아마존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보시는 분들에게 공감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20살 이제 초중반으로 이제 보통 대학 이제 거의 졸업을 앞둔 그런 나이에 있어요. 제가 아마존이라는 걸 접하게 된 거는 우선은 저는 좀 뭐랄까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제가 좀 맞지 않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껴가지고 1인 사업으로서 아니면 저만의 주체적인 사업을 계속 목표를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였던 게 이커머스 그런 이제 비즈니스였고, 그래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그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한번 손 선풍기를 소싱해서 팔아보자라는 그 아이템을 제가 기획을 하고 팔아봤었는데 좀 인증 절차라든지 그런 이제 즉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제가 경험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작은 실패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다음에 이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할 땐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와중에 지인이 이제 아마존을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식이 PL 방식이 있고 RA 방식이 있는데 자기는 뭐 리셀로 화장품을 팔 거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솔깃하게 들렸고 아마존이라 하면 이제 미국에 파는 건데 그게 수출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좀 도전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마존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존도 저는 RA 방식으로, 뷰티 카테고리 쪽에서 이제 선크림이랑 아니면 홈데코, 그리고 홍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아마 네. 아마존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초보로서 주변에 지인이 이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때가 언제였죠? 한 몇 달 전이었나요? 때가 불과 4월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4월. 네. 예, 이번 연도 4월인데 그 4개월 만에 내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조금 더 드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 그 저하고도 같이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엑셀러레이 행사도 다녀오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전 세계 아마존 셀러들이 모여서 이제 행사장에 있던 그런 내용들도 보시고 했는데 그 4개월 동안에 그 시작하기 전의 생각과 또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아마존 셀링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이 생기셨을까요?
저는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즈니스 할 공간을 잘 알아야지만 제가 거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꼴을 가질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엑셀러레이트 그 행사에 참석한 이유도 아마존에 대한 좀 확고한 확신이랄까? 그런 것들을 더 얻고 싶었던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왔을 때 전 세계 셀러들과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많은 경험, 그런 시야의 확장성을 느끼고 저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요. 네. 음, 그 가시기 전에 사실은 뭐 주변에 아마존 영상 같은 것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어떤 아마존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존 하면 뭐 다 망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있고 한데 막상 시애틀에 가셔서 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정말 잘 하고 있는 셀러들이 너무 많았고요. 잘 하고 있지 않은 셀러라고 해도 항상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그걸 내가 분석으로만 맞출 수는 없어. 라는 태도를 가졌고, 저는 그 태도 속에서 많은 반성과 많은 배움을 좀 깨달았었어요. 한순간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이 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렸을 때 그런 성과들을 내가 한번 볼 수 있는 거겠구나. 뭐 단순히 부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뭐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그로라고 해서 아마존을 하면은 뭐 몇 개월 만에 부자가 된다라든지 뭐 큰 돈을 번다라든지 뭐 그런 어그로성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셔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실제 가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셀러도 만나보고 이제 그런 교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손 선풍기를 예전에 판매를 하시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아이템을 판매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거는 좀 그 제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어떤 제품을 팔지 고민하고 있었던 와중에 셀러 킹덤 이제 모임에서 수도권 모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모임이 강남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막막한 했던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시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이제 딱 가보니까 캐나다 제이 대표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시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실제 셀링 하시는 대표님이 딱 제 맞은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평소에 좀 건강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라 하면 그냥 뭐 제 몸을 관리하는 정도? 네, 예. 그 정도 있었지 셀링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접하고 있었던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저한테는 되게 큰 시야의 확장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싱이라든지 단기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있을 때, 그 제이 대표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가지고, 예. 제가 다시 한번 아마존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재구매가 발생 가능한 카테고리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도전했습니다. 예. 근데 소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인허가라든지 규제라든지, 제품을 등록할 때 어떤 카피라이팅 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은 초보셀러인데,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뚫고 가시게 되셨나요? 우선 저도 처음에 건강기능식품 했을 때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20만 불 그렇게 드는 줄 알았었어요. 예. 실제로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예. 근데 막상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고 보다 보니까 아마존 샐러드 보면은 스몰 브랜드도 되게 많고 인디 브랜드들이 되게 생소하게 들었던 것들도 잘 판매하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셀러인데 초보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캐나다 제이 대표님이랑 함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점도 의논을 하고
컨설팅 같은 거를 제가 받으면서 예. 좀 시야를 좁혀 갔던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카테고리 쪽 장벽을 낮춰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건강기능식품에서 가능성을 좀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생각보다도 인증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존에 있어서는 제조사에서 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GMP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FDA 이제 서플리먼트 패치라고 해서 그 FDA에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가이드 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조사랑 잘 조율할 수 있고 그 카피라이팅 쓰는 것도 의약 효과가 난다는 것보다도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야 되는 것들도 제이 대표님과 같이 함께 상의하면서 그 장벽들을 같이 제 인식, 고정관념을 많이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이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여기 띄워놓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활발한 열정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편에 우리 제이 대표님을 같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을 우연찮게 보셨다라면은 지금 구독해 놓으시고 다음 편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신 건 알겠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스몰셀러, 개인셀러가 건강기능식품을 런칭해서 판매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아마존 엑셀러레이터 그 시애틀 행사에서 만난 어떤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셀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대기업 사람들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대기업 셀러보다도 제가 건강기능식품에서 만났던 셀러들은 총 세 부류였어요. 예를 들어서 흑인 같이 좀 피지컬이 좋았던 사람들은 주로 인플루언서였어가지고 본인들이 헬스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운동 정보를 같이 알려주면서 영양제, 보충제 같은 거를 많이 팔았었던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런 셀러들의 경우에는 아마존 PPC 광고보다는 외부 트래픽을 잘 이용할 줄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자사몰이라든지 아마존에서 광고 비용을 잘 안 들이고 셀링한다는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얻어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헬스 건강 쪽의 인플루언서였어가지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던 한 가지 유형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예를 들어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본인이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 기반이 있고 또 그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유튜버라든지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셀러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저 같은 좀 스몰 브랜드를 시작하는 셀러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세 부류의 셀러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은 아마존에서 광고로는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외부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되고, 우리는 외부 트래픽, 정말 그 브랜딩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보다도 더 꾸준한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예전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결국엔 외부 트래픽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과열한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딩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내부 광고로만은 정말 뭐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면 그 마케팅 버짓을 다 감당하기 힘들 텐데요. 방금 얘기해 주신 흑인 인플루언서, 뭐 흑인이 되었든 나틴게일이 됐든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다라면은 그런 분들은 본인이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방법, 이미 어디언스가 있으니까 외부 트래픽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약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어떤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인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스스로 추천을 해주면 신빙성이 가기 때문에 외부 트래픽을 끌어오기가 용이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스몰 브랜드 오너, 그냥 대표님처럼 또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국에 외부 트래픽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이 부분이 건강기능식품 런칭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물론 이런 부분이 이미 그런 분들 만나면서 파악이 되셨을 텐데 이 나름의 대표님의 대안책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외부 트래픽을 가져올 계획이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라이팅을 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인 이제 레딧이라든지 X, 스레드
이런 이제 새 플랫폼에서 저는 이제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예. 제가 이제 외부 트래픽을 좀 끌어오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제가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제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밈이 되는 영상이라든지 좀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광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운동하는 영상 또는 이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수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 제품을 이제 알리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외부 트래픽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인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인플루언서처럼 이제 영상을 올리거나 정보를 준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거고, 그 플랫폼은 뭐 레딧과 X 이런 어떤 스레드 이런 텍스트 기반 위주와 그다음에 틱톡 같은 데에서 직접 출연하시는 거 영상 위주의 플랫폼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건강기능식품 런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상 외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로 승부를 하시든 영상으로 승부를 하시든 어쨌건 외부에서 소리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서 뭐 일반적인 뭐 식이보충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떠한 건강기능식품 안에서 어떠한 쪽 이렇게 좀 생각하신 쪽이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미국 시장을 위주로 제가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아마존 시장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되게 시장 파이가 되게 크고요. 그 네. 중에서 스몰셀러가 접근하기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파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관절 영양제를 가장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음, 우선 시장성도 시장성이겠지만 제가 직접 그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욕구라든지 니즈 같은 거를 제가 분명히 잘 알아야지만 어떤 제품을 팔든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 제 경험인데요. 저는 좀 어렸을 때 많이 고도비만 정도였어가지고 많이 좀 예. 뚱뚱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릎이라든지 관절이 항상 아프고 조금이라도 운동하겠다고 조금 걷거나 뛰거나 하면은 항상 그 다음날 무릎 통증 때문에 많이 좀 골치가 아프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관절 영양제로 이제 관절이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고요. 네. 지금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캐나다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관절 영양제 이제 좀 타겟팅이 좀 관절염이 시작되신 분들로만 많이 좀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성분인 뭐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MSM 이런 주 세 가지 성분들을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에서 가장 좀 커요. 네. 근데 이 제품들, 이 성분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50세에서 이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 관절염이 시작되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30대, 40대 분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 이제 관절이 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틈새 시장을 봤던 거죠. 관절 영양제 시장에서 틈새 시장은 30대, 40대 이 타겟 포지션에 대한 그 성분들, 효능들이 되게 조금 많이 없다. 그리고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어디서 확인했냐면 아마존 리뷰에서 좀 많이 확인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리뷰에서 별 2개나 별 3개짜리 그런 리뷰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효능이 없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관절, 손가락 마디가 아픈데 이 제품은 왜 먹어도 낫진 않는 거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연령대가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한테 맞는 효능 그 성분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이분들한테 좀 효능이 맞는 거는 회복에 관한 것들, 회복 효능이 좀 강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관절 영양제 제품을 좀 계획을 했습니다.
음, 이제 타겟 페르소나를 정하고 그 페르소나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신 것까지는 좋은 시장 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우리가 BJ이다 보니까 수치를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시장의 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절 영양제 쪽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성분, 대기업에서 그 대표적인 성분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들은 당연히 매출액이 엄청나게 높겠지만,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안에서의 니치, 틈새를 공략을 했을 때, 그 정도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롤모델 제품처럼 저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 아닌데, 어떤 레시피를 잘 개발해가지고, 어떤 것과 어떤 거를 잘 성분을 배합해가지고 런칭을 했는데, 현재 이 시장에서 뭐 제품 리뷰가 뭐 10,0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00개 미만인데 그러니까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를 보시고 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사례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요. 예,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개인 셀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업에서도 되게 리뷰가 500개 정도 이상씩 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예, 그 기업들의 경우는 성분 자체를 보통 회복 루틴에 관한 그런 성분들로 많이 배합을 해놨어요. 예, 대기업에서 쓰는 것보다도 이제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 것들로 성분을 해놨던 걸 보아가지고 저는 좀 이 시장성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좀 음,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블루 오션 시장에서 레드 오션 시장에서 블루 오션을 저는 좀 계속 보았던 거죠. 예.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궁금해하는 게 또 이제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내가 무언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다른 제품이에요. 이제 남들과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코 제품이다. 그럼 데코 제품이면 뭐 디자인이 다르든지 아니면 어떤 캠핑 용품이다. 그럼 캠핑 용품의 기능이 다르든지 무언가가 다를 텐데 건강기능식품 쪽은 그런 차별화를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을까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어떻게 성분 조합을 하느냐, 포뮬러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요. 예,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먹었을 때 얼마나 효능을 느끼는지 보통 다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제품들만을 안 사시고 이런 저희 같은 스몰 브랜드, 인디 브랜드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조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의 경우는 직접 본인들한테 먹어보면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A/B 테스트처럼 대기업 제품도 먹어보고 인디 브랜드 제품도 먹어보고 하면서 그런 좀 접점을 찾아가시는 고객들은 그 성분의 차이점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성분의 그 차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뭐 햄버거여도 어떤 식으로 그 안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뭐 똑같은 뭐 파스타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그 안에 레시피를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게 치면은 뭐 거의 무한대의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을 언제 실제적으로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지금 런칭을 하시기 위해서 제조를 이미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죠, 단계가? 지금 제조 단계에 다 들어갔고요. 예. 이번 10월 말 정도에 제품 생산이 다 완료해서 그때까지 이제 제품 론칭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10월 말까지 그러면 런칭을 준비하고 이제 노리시는 거는 4분기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혹은 이제 헐리데이, 연말 선물 이런 시즌을 좀 노리신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제품 노출이 중요하니까 그런 예. 4분기 때는 노출이 되고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한번 소비자들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복용을 했을 때 또 이 복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랬을 때 예.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노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보시고 나도 건강기능식품 좀 런칭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략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하셨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런칭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주의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의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표님이 여기까지 이제 제조까지 해서 그 알게 된 어떤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요것만큼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 들인지 하고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어떤 제품 선정을 할 때 시장 조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예를 들어 뭐 유산균을 한다고 하면은 유산균도 되게 종류가 많고 뭐 유산균은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유산균 500, 뭐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수치화된 것들이 많아요. 네, 예, 이런 제품들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셨을 때 제품에 대한 뭐 생산 MOQ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제품 그 성분에 따라서 그 원료에 따라서 MOQ 자체가 이제 좀 제조사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MOQ 저는 뭐 1000개로 했어요. 라고 해서 모든 그런 제품들을 1000개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제이 대표님 같은 분들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이제 MOQ를 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기업들과 똑같은 성분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성분 자체에 대해서 뭐 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몰빵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절 음, 영양제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패턴을 보거나 뭐 관절 영양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제를 봐도 한 성분에 집중해 있는 거를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예, 가지 골고루 형성이 되어 있는 포뮬러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예, 이유들은 비용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터메릭이라든지 아니면 MSM이라든지 이런 가루들을 각각 구매했을 때 비용들은 예를 들어 18달러, 20달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비용이 38달러가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성분을 합쳤을 때는 합치면은 이제 비용들이 되게 절감이 되거든요. 소비자들은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인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시면은 제조사 같은 부분에서 이제 CGMP랑 그 다음에 이제 COA 같은 그런 예. 인증 서류들을 구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엔 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조사의 어떤 소통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시장 조사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MOQ나 이런 부분들도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분을 쓰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성분도 딱 한 가지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한 가지에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대기업에서 이미 다 그런 시장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못하는 거, 아까 얘기하면 경우의 수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합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배합들을 잘 찾아서 런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것밖에는 일반 셀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아마존 셀러로서 목표나 다음 단계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선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예, 가지 더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좀 고려했을 때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스트레스 완화 이런 좀 예민한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존 자체에서도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되게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까지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좀 다이어트 제품들 아무래도 그런 굉장히 민감한 제품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조절해 준다라든지 뭐 호르몬을 조절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 셀러로서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이면서 조금 제너럴하면서 그 안에서 배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찾는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이어서 그러면은 앞으로 아마존 셀러로서 목표나 다음 단계 대표님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론칭은, 한국 시장에 또 이제 출시가 되고, 그 예, 다음에 아마존 캐나다, 아마존 미국,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획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우선 10월에는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 네이버랑 쿠팡 같은데 직구 형태로 먼저 입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캐나다, 아마존 이제 US,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예. 최종적으로 이제 꿈꾸는 목표는 아마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제 브랜드 하면은 각인이 될 수 있는 스몰 브랜드로서 성장이 되었던 한국인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에서도 해냈다라는 음. 거를 저는 꼭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그게 원하는 목표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빠진 게 있는데, 그러면 MOQ를 대표님은 몇 개 정도 하셨고, 한 비용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드셨을까요? 대표님의 케이스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Q 같은 경우에는 그 1,500병 정도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비용은 대략 캐나다 달러 기준이에요. 예, 캐나다 달러로 한 천, 1,400불 정도, 14,000불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14,000불 정도 들고, 네. 1,500병? 그쵸? 예, 네, 1,500병 정도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제품 원료 조달이라든지 그런 성분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캐나다 제이 대표님 같은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제조사랑 협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더 정확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품을 런칭할 때, 뭐, 다 다릅니다. 런칭할 수 있는 비용이 다 다르지만, 10,000불에서 20,000불 사이는 사실상, 충분히 아마존의 제품 런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속 가능한 모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해서 대표님을 또 연락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제가 여기 대표님 오늘 참석하신 활발한 열정 대표님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또 스레드 요즘에 SNS 중에서 텍스트 기반인 스레드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직접 뭐 DM을 보내신다라든지 이메일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마지막 이제 영상 촬영 해보셨는데 좀 소감은 어떻고 또 한국 아마존 셀러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 셀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시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좀 시애틀에서 외국인 셀러들과 대화했을 때 좀 많이 놀랬던 게 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대부분 이제 해외 셀러들조차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좀 카테고리로 속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셀러들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니까 너 돈이 뭐 얼마나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셀러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 셀러는 너 되게 좋은 분야에서 시작을 한다, 정말 너 좋은 비즈니스야 라고 좀 덕담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셀러분들도 충분히 저처럼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로 투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처럼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 캐나다 제이 대표님 같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론칭 비용이 이제 보통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는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예, 비용과 막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는, 건강기능식품 이제 올리는 셀러들 국가를 보면은 좀 뭐 홍콩 셀러, 미국 셀러,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좀 국가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예.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런칭하시고 잘 되실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압니까?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 영상 보고 런칭했는데 괜찮게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사해 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로투원 두 번째 에피소드 건강기능식품 런칭하기. 이렇게 오늘 인터뷰는 초보셀러이면서 건강기능식품에 용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시는 활발한 열정 대표님을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그 셀러킹덤에 조인을 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셀러분들과 길게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코멘트 오늘 활발한 열정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코멘트 남겨주시면 참석해 주신 대표님에게도 힘이 되니까 코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활발한 열정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